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욱 부동산TV의 임종욱입니다. 자, 지난 11월 10일 국토교통부에서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왔죠. 서울과 경기 지역 4군데를 포함한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규제지역에서는 어떠한 규제가 있고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선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이죠. 국토교통부에서요, 규제지역을 해제하겠다라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자, 서울과 연접된 4곳, 광명하고 과천, 그리고 성남, 그리고 하남 4군데를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하겠다라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규제지역으로 있었을 때와 규제지역이 해제됐을 경우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을 만들어서 세금이라든가 대출 여러가지 규제정책이 나왔는데 이제 그런 규제정책이 하나둘씩 풀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규제지역이 해제된다라고 하면 그때 규제됐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고금리 상태라든가 심리적으로 워낙 얼어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제가 풀린다고 해서 그 얼어붙은 심리가 과연 풀릴지는 약간 미지수다, 이렇게 보면서 일단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취득세라는 부분은 우리가 주택이나 또는 모든 부동산들을 취득하면서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주택을 취득할 때는 중과세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1에서 보통 4% 정도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주택을 구입할 때는 1주택, 그러니까 무주택일 때는 괜찮겠지만 이런 규제지역에서는 2주택 이상 구입할 때 8%, 그리고 3주택부터는 12%의 중과세를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사는데 취득하는 세금만 해도 1억 2천만 원 이렇게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매수를 좀 더 규제하겠다라는 어떤 법안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규제지역은 이렇게 취득세 중과세인데, 사실 비규제지역이라고 해서 중과세가 없는 건 아닙니다. 2주택자까지는 일반 세율이겠지만 3주택부터는 역시나 8%에서 4주택은 12%, 역시나 어떤 비규제지역도 중과세를 통해서 매수 심리를 조금 잠재우고자 하는 그런 법안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종부세인데요. 종부세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재산세와 별도로 일정 금액 이상이 됐을 때 내는 세금이 종부세죠. 그래서 규제지역은 이런 종부세가 2주택 이상이면 중과세가 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2주택이 아니면 그 금액에 따라 납부하겠지만 2주택 이상이면 중과가 되고요. 비규제지역도 역시나 3주택 이상이면 중과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규제지역이 풀린다 해서 중과세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규제지역이지만 그 외 지역 중에서도 주택이 3채 이상 되면 역시나 중과세는 그대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또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2주택은 기본적으로 내야 될 세금의 플러스 20%, 그리고 3주택은 플러스 30%를 내야 되겠죠. 하지만 규제가 없는 지역은 6에서 45%의 기본 세율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금 규제지역도요, 2023년 5월 9일까지는 일반 세율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이런 중과세가 일반 세율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5월 9일이 이후에 지나서 중과세가 되면 지금의 매물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중과세가 없기 때문에 매물은 증가하고 매수자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조금 더 이렇게 잡히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과세 요건. 1주택,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인데요. 규제지역은 무조건 거주를 2년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비규제 지역은 거주를 하지 않아도
보유만 2년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이 비규제 지역으로 바뀐다 라고 하면 거주를 안 해도 되고 보유만 2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는 게 있죠. 내가 1주택을, 기존 주택을 갖고 있다가 1년 이후에 또 하나 새로운 주택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거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구입을 했다면 이 기존 주택을 비과세를 받아야 되죠. 기존 주택 외에 한 주택이 생겼을까? 2주택이면 위에 중과세처럼 20%의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일정 조건, 그러니까 새로운 주택을 사서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면은 비과세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원래 1년이었었는데 2년으로 늘어났었죠. 근데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면 3년을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3년 안에만 매도를 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주택자 장특공제입니다.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 해서요, 1주택자는 10년 동안 보유하면서 거주도 같이 한다라고 하면은 최대 80%까지 세금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이 여러 채인 분들은 이 장특공제 자체를 받을 수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전혀 미적용되면서 규제가 만약에 풀린다라고 하면 다주택자도 39% 이내에서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서울도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면 장특공제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임대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취득세 감면도 있죠. 투기과열지구도 지금도 85% 감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 나머지 양도세 중과라든가 종부세 합산과세라는 것들이 기존에는 합산되지 않았던 이 비규제지역에 있던 것대로 되다가 이 규제지역에서는 양도세도 중과가 되고 종부세도 합산이 과세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 역시도 만약 비규제지역으로 바뀐다면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제도가 다시 부활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있어서 지금 현재 많이 규제되는 부분들이 규제 지역이 해제됨으로써 거의 많이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청약이 되겠습니다. 지금 규제지역 안에서 청약 순위를 본다면 1순위 같은 경우에 지방, 그러니까 비규제지역 중에 수도권은 청약 통장 가입하고 1년이면 1순위 자격을 취득하고요. 지방은 6개월이면 취득을 합니다. 하지만 규제지역들은 24개월이 이상 돼야 1순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요. 또한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1순위는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들은 안 되고요. 하지만 비규제 지역으로 간다라고 하면 세대원도 가능하면서 무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도 1순위가 가능하다라고 되겠습니다. 자, 즉 우리 서울이나 이런 지역들이 만약에 비규제 지역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청약통장에 가입하셔서 1년이면 1순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요. 꼭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도 가능하면서 무주택자가 아니라도 청약통장 1순위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과거 당첨 이력이 현재로서는 5년 이내에 당첨 이력이 있으면 당첨이 되지 않습니다. 세대 전원입니다. 그렇지만 비규제 지역은 그런 것들이 없고요. 또한 재당첨 제한도 이제 투기과열 지역은 10년, 조정대상 지역은 7년, 그리고 비규제 지역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청약 통장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좀 엄격했었고요. 또한 청약 통장을 가지고 분양권에 대해서 당첨이 됐다 하더라도 전매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최대한 등기일까지 최대 5년, 3년까지는 전매를 할 수 없었고요. 하지만 비규제 지역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민영주택의 이제 가점제, 추첨제가 있고 가점제가 있죠. 그래서 비규제 지역을 보면 85제곱미터 초과되는 부분의 아파트들이 전부 다 추첨제로 100%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하는 40%의 이제 가점제가 있겠지만, 그동안 규제 지역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는 투기과열 지역은 100% 다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로 해야 되고요. 조정대상 지역은 75%였습니다. 그리고 85 초과 같은 경우에도 50%, 30%였지만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간다라고 하면 85제곱미터 초과되는 부분들은 전부 다 100% 추첨제를 통해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이죠. 여기에 조합원에 대한 지위를 제한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 처분이 난 다음에 이 조합원의 자격을 양도양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이나 소규모 재개발, 즉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모아주택,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에 대한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규제 지역에서 풀린다 라고 하면 재건축도 그렇고 소규모 재개발도 그렇고 조합 설립 이후에 매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출이 되겠습니다. 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LTV, 그러니까 담보 비율이죠.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때문에 이 담보 비율인데, 규제지역 중에 투기과열지역은 그동안에 15억 초과되는 것은 아예 대출이 되지가 않았었죠. 그리고 9억 초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9억까지만 40%가 나오고 9억 초과되는 건 20%만 나왔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50%에 30%고요. 자, 그런데 비규제 지역을 가면 이게 상관없이 최대 70%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거는 무주택자에 한해서인 거지, 또는 1주택, 이 다주택자들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2022년 12월 1일, 그러니까 다음 달 1일부터는요, 무주택자나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의 가격이 15억을 초과하면은 아예 못 받았었는데, 이거를 5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역시 다주택자는 역시 똑같이 기존이나 지금이나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규제지역이 풀렸다라고 하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70%, 그리고 또 다주택자도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주택자는 아예 안 되겠지만 규제지역이 풀리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무주택 서민 실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투기지역은 9억 원, 조정대상 지역은 8억 원 안에서 대출 총 한도가 6억 원 안에서 이제 70%까지 LTV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 실소유자, 이건 물론 이제 소득 제한도 있겠지만 그래도 70%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이제 LTV는 풀어주지만 DTI는 그대로 있습니다. 40%, 조정대상 지역은 50%.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DSR이죠. 이 DTI 같은 경우에는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 해가지고요, 이자에 대한 부분을 내가 소득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고요. 이 DSR은 원리금 균등 상환 비율입니다. 그래서 내가 총 부채 중에서 원리금,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합친 것을 내 소득에 비교를 해서 내야 되는데, 이게 40% 안에 매였기 때문에 아무리 LTV를 열어준다 하더라도 DSR에서 걸려서 대출을 쉽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또한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이 규제지역에서는 보증 건수가 한 건으로 제한되지만 이제 비규제지역으로 가면 두 건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이거 많이 좀 귀찮아도 하고 많이들 좀 문제가 됐었죠. 근데 규제 지역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항상 제출을 해야 됩니다. 투기과열 지역에서는 증빙 자료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비규제 지역으로 가면은 이제 금액은 있습니다. 6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제출 의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규제 지역에 대한 이런 규제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규제 지역에서는 규제가 많았지만 비규제 지역, 그러니까 규제가 없는 지역에서는 이런 모든 혜택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부동산이 활황기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혜택이었겠지만, 부동산이 침체기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 혜택을 줘도 사실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큰 메리트는 못 느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금리겠죠. 그래서 대출을 많이 열어준다 하더라도 금리를 상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참 돼야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싶고요. 두 번째로는 DSR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소득이 받쳐주는 사람들만 대출이 가능한 거지, 소득이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번 기회에 규제를 좀 풀려는 의미지, 이 규제를 푼다 해서 부동산 시장에 다시 가격이 갑자기 오르거나 그럴 일은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부동산 매입하시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잘 관망하시다가
기회를 조금 더 이렇게 잘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